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전야인 오늘 호남과 제주,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제 눈은 그쳤지만 지난 사흘간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본 풍경을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능선을 따라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 내장산 설경 속을 등산객들을 태운 케이블카가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빙판길로 변해버린 도로. 차량 한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최대 60cm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전북 지역. 논밭과 마을, 도로의 경계가 모두 사라지고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삼밭에서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은 형편없이 망가졌고 비닐하우스 지붕도 쌓인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그대로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진 마을에서는 차량들이 눈 속에 갇혀 있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온통 눈으로 덮여 모두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눈 치우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빨리 터주기 위해 제설 차량들이 곳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굴삭기는 골목길 사이사이를 누비며 눈을 걷어냅니다. 마을 우체국 앞 보건소 앞에서도 장비를 총동원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지만 지붕이 옥상에서도 집 앞 도로에서도 삽 한 자루 들고 나와 열심히 눈을 치워봅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폭설로 전북 순창에서 최고 63.7cm의 눈이 쌓이는 등 호남 지역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국에서 교통사고 40여 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피해가 38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17년 만에 폭설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최고 6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도로가 눈길로 변하면서 차량 고립이 잇따랐고 농가에서는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눈길에 파묻힌 승용차를 향해 학생들이 달려갑니다. 지켜보던 시민들까지 합세해 함께 밀자 멈춰있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흘간 최고 40cm의 눈이 쌓인 광주에서는 차량이 도로에 고립되고 미끄러지는 등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쌓인 눈이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길에서 넘어진 시민들의 구조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도 가면서 출근하면서 나 넘어졌거든요. 여기서 근데 다행히 다치든 안 했어요. 전남 지역에서는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쑥갓 농가.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쌓인 눈은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틀간의 폭설을 버티지 못한 높이 3m의 비닐하우스가 땅바닥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농작물을 덮쳤습니다. 다 키운 쑥갓은 출하를 앞두고 졸지에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뭐 말할 수 없지 뭐. 응? 막 울고 싶은 마음이지. 응? 나이도 있고 지어서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 폐가 처분해버려야지. 인근의 딸기 농가도 폭설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뚫고 들어온 눈은 순식간에 딸기밭을 집어삼켰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오리 농가의 지붕이 무너지는 등 호남 지역에서는 이번 폭설로 50건이 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눈이 그치면서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 오전 9시부터 제설을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치워도 지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도로 10곳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강풍과 폭설로 마비됐던 제주공항의 하늘길이 40시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항공기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항은 하루 종일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날 제주국제공항 항공사 발권 창구마다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이용객들이 운항 재개 소식에 대기표를 구하러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표가 계속 미뤄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표 값도 실시간으로 계속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결항된 항공기는 750여 편, 발이 묶인 이용객은 3만여 명. 오늘 오전에도 12편이 결항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졌지만 오전 7시 50분 김포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재개된 운항은 오후 들어 차츰 정상화됐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제주공항에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월요일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과 단체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은 돌아갈 표를 구하지 못해 공항에서 대기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데 오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걱정되네요. 제주공항 최종 출발편이 밤 11시로 1시간 연장되면서 오늘 하루 임시편 19편을 포함해 470여 편이 운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이용객들은 오늘도 표를 구하지 못해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끊겼던 바닷길도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완도를 잇는 여객선 3개 항로의 운항이 재개되는 등 일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9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한라산에서는 산간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눈 보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도로에 눈도 너무 많고 도로도 통제돼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흘 동안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60여 건의 눈길 사고가 접수된 가운데 오늘 밤까지 산지에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지각 통과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겼습니다. 이 처리 과정도 논란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막판 협상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는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야말로 도깨비처럼 등장했다는 비판 속에 반대와 기권표도 대거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638조 원에 달하는 새 예산안이 올라온 국회 본회의. 여야가 합의한 예산인데도 무려 13명이나 찬반 토론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뒤부터는 심사 속기록이 없습니다. 예산안 발표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전부입니다. 정부 원안에서 3조 9천억 원이 늘었고 4조 2천억 원이 줄었지만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였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산과 연계된 각종 세법 개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인세는 거대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런 방안은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가 본회의 하루 전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었고 거대 양당의 거래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협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합의 당사자인 민주당 안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야합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인세 개정안은 찬성 203표로 통과되긴 했지만 반대 37표, 기권은 34표나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안인데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장 의원은 MBC에 어쩔 수 없이 여야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권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세를 더 내리지 않은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앞서 성탄절 명동 표정 보셨는데요. 서울 명동은 관광객이면 꼭 한번 들르는 대표적인 곳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발길이 뚝 끊겼었죠. 다행히 올 연말에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명동 모습을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명동에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상점 구경을 하는 관광객을 보는 일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I love the food. Everything is organized and clean. Yes, this is amazing. I think for walking, for shopping. 상인들도 손님이 돌아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은 아직 많지가 않고요. 동남아시아 분들이 좀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근데 연말에는 분위기들이 다들 고조되어 있는 상황들이라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지 어느덧 3년.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봉원 씨는 빚을 내고 직원을 9에서 1명으로 줄여가며 지난 시간을 버텼습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그 천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버틴 끝에 다시 보이는 희망의 빛.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진 아니지만 직원을 2명 더 뽑을 정도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알코올 no problem? No, alcohol very good. 좀 나아졌죠. 아무래도 50% 정도 회복이 돼가는 추세인데. 손님들이 돌아오자 텅 비었던 가게들도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6.9%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줄었고 중대형 상가는 아직 10곳 중 4곳이 비어있는 수준이지만 1년 전에 비해선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내놓겠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않나. 연이은 한파에도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에 상인들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